안녕하세요. 김우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토지 경계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법률 전문가 김재은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이 정말 불인이들은 언제쯤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지 점유 취득 시효를 지난번에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저희 좀 공부 좀 해볼게요. 예. 점유취득 시효가 아무래도 이런 경계 분쟁, 특히 이제 인접한 대지에서 마주보고 살고 있다가 새로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면서 경계를 새롭게 측량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비슷한 사례 역시 많이 생겨났기 때문일 텐데요. 보통 땅을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면 끝나지 않을까 싶지만 오랜 기간 생활터전으로 사용했다면 말이 달라질 수 있겠죠. 와, 그러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내 땅을 뺏기지 않을까 굉장히 또 조마조마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점유 취득 시효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 그 방법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예. 점유취득 시효는 말 그대로 땅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원 토지 소유자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남의 땅을 빼앗아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내 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지금 있는 사람이 남의 땅이지만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거 막 잘 대응 안 하면 내 땅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고 또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뭐 정말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 사건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법인에서 진행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 소유주였던 A씨가 이웃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이었는데요. A씨는 지난 1994년 1월에 공장을 인수한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공장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뭐 잘 운영하고 계셨는데 소송을 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문제는 공장이 아닌 공장이 사용 중인 일부 토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가 되는 토지 일부가 동장 소유주의 토지가 아니고 이웃인 B씨의 토지였던 것인데요. 아, 그러니까 그 공장이 있는 땅이 그 일부가 다른 사람의 땅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B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쉽게 말해서 토지를 이용하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이죠. 1994년도 항공사진에서 해당 공장이 보이지 않고 2002년 이후에야 공장이 보이니까 점유취득 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하지만 A씨는 인수 당시부터 이 사건의 부지가 공장의 일부로 인식되는 상태였다며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의무가 없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공장의 주인은 나는 모르고 샀으니까 살 때 그런 얘기 못 들었다. 이건 다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그 이웃은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는 원래 내 땅이니까 내 땅을 사용한 그 돈을 내놔라고 소송을 건 것 같아요. 너무 이거는 솔직히 양측이 다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A씨가 공장을 인수하기 전부터 사건의 토지가 이미 적치장으로 사용 중이었으며 A씨의 공장 출입부가 아니면 외부로 출입할 수도 없었다는 점, 점유하고 있는 동안 이웃의 땅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에 비춰볼 때 2014년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공장 주인분이 그 땅을 살 때 남의 땅인 걸 전혀 몰랐고 계속 공장으로 쓰였으니까 이 공장 주인은 그 이웃한테 이거 내 땅이다라고 주장을 해도 된다라고 법원이 본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A씨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면서 건물까지 신축하였는데도 그동안 어떠한 이의제기라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 역시 점유취득 시효 요건 중 하나인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기 전까지는 솔직히 그 원래 주인도 맞는 말인 거잖아요. 내 땅이니까. 내 땅을 쓴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 주인의 조금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법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결과가 달랐다니까 이런 부분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을 만한 그런 점들 오늘 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점유취득 시효에 대해 간혹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점유취득 시효는 20년을 채우기만 하면 무조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타인의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은 이에 대해서 요건을 굉장히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가 인정되어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무엇보다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20년, 30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남의 땅을 내 땅이라고 우길 수도 없는 거고 법원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말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점유취득 시효에 대해서 김재윤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